figürü gibi aynısı. Yani polis istasyonlarının önünde bile figürler var arkadaşlar. Yani polis dediğin ciddi bir şeydir ama ona bile karikatürler, figürler koymuşlar. Yani ciddiye alması değil. Gerçekten çok komik. 요즘 해외여행 유튜브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유럽 가족들이 아시아 여행의 첫 관문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브이로그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 중인 튀르키예 출신 가족, 안나와 그녀의 딸 리아입니다. 이들의 생애 첫 공식 브이로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원래는 일본 여행이 최종 목적지였지만 그 전에 며칠간 서울을 경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국 준비에 나선 가족. 새벽부터 딸을 맡기고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집 열쇠를 깜빡하고 아빠의 카드까지 캐리어 안에 두고 나오는 등 정신없는 아침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시 짐을 열어 카드를 찾고 무사히 게이트에 do착한 가족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Ve merhabalar. Evet, bu bizim ilk vlog videomuz ve biz şu anda Frankfurt Havalimanı'ndan Seul'e uçuyoruz. Güney Kore'den Japonya turumuz olacak ve çok heyecanlıyız. Bugün evden çok erken çıktık. Saat 7:30 sularında ilk olarak annemiz ve köpeğimizi kardeşime bıraktık. Sabahtan beri başımıza birçok sıkıntılı durumlar geldi. Anahtarımızı unutmuşuz ama komşumuzda anahtar vardı. Babamızın kartını valizin içinde unutmuşuz. Gerçekten biraz ter atmış olduk. İşte çıkış yapabilecek miyiz, uçağa binebilecek miyiz acaba diye. Ama neyse ki bir sorun olmadı. Valizi hızlıca verdiğimiz gibi geri getirdik 15 dakika sonra ve şu anda gate'deyiz, bekliyoruz. 아침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열쇠는 이웃집에 맡겨둔 여분이 있었고 카드도 다행히 짐을 다시 열어 찾을 수 있었다며 안도하는 안나. 캐리어 위에 앉아 신나게 노는 딸 리아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기는데요.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이지만 이미 미국행 비행기를 2번이나 경험해본 리아이기에 부모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Anlı diyebiliriz kendisi. Çünkü daha önce 2 kez Amerika uçuşumuz oldu. O zaman heyecanla ekranda kalın. 그렇게 긴 비행을 마치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 시내로 향하는데요. 편도 요금이 15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남짓에 불과했고 45분 만에 도심까지 데려다 준다는 사실에 안나는 살짝 놀란 기색을 보입니다. Bekliyoruz. Havalimanından hızlı ekspres trene biniyor olacağız. Şu an buranın para birimini henüz bilmiyorum ama yaklaşık 15 euroya geliyor ve sizi 45 dakikada da Onshi Airport'tan Seul merkeze götürüyor. 유럽에서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 정도 시간과 요금으로 이동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프랑크푸르트만 해도 공항에서 시내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환승을 몇 번씩 거쳐야 하고 요금도 훨씬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단 한 번의 탑승으로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쾌적하게 서울 중심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가족에게는 꽤 인상적으로 다가온 모양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가족은 그야말로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12시간에 가까운 긴 여정 끝에 온 가족이 3시간 가까이 골아떨어졌다는데요. 낮잠 후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안나는 이제 서울에서의 첫 저녁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AI 챗봇에게 물어보는 것. 저녁 6시 반 근처에 갈 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나온 답은 바로 명동의 야시장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하고 한국의 첫인상을 느끼기에 제격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명동. 낯선 거리를 걷던 안나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뜻밖의 장면에 눈길을 빼앗기고 맙니다. 바로 바닥에 붉은 빛으로 켜져 있는 보행 신호등이었는데요. 도로 표지판이 아니라 바닥 자체에서 빛이 난다는 사실에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합니다. Giyindik, hazırlandık ve oraya doğru yürüyoruz. Şu an bir caddeden karşı karşıya geçiyoruz ve yerde ışığın kırmızı yandığını görüyorsunuz. Gerçekten çok ilginç. 사실 이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여러 지자체가 도입한 시설인데요. 우리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지만 처음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이런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낯설고도 인상적인 순간으로 남는 모양입니다.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였지만 저녁이 되자 바람이 꽤 불어 다들 겉옷을 챙겨 입었다는 안나. 본격적으로 명동의 밤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길거리 음식을 이것저것 맛보고 올리브영에서 쇼핑까지 마친 안나는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는데요. 보라색 빛깔의 음료를 홀짝이며 예전에 미국에서도 마셔봤던 재료인데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며 기분 좋게 미소 짓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걷던 중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출소 앞에 세워진 귀여운 캐릭터 조형물이었죠. Elma şekeri gibi aynısı. Yani polis istasyonlarının önünde bile figürler var arkadaşlar. Yani polis dediğin ciddi bir şeydir ama ona bile karikatürler, figürler koymuşlar. Yani ciddiye alması değil. Gerçekten çok komik. 엄격하고 딱딱해야 할 것 같은 공권력의 상징인 파출소 앞에까지 귀여운 캐릭터를 세워둔 모습은 유럽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나 봅니다. 경찰이라는 존재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웃음을 터뜨리는 안나. 진지함과 위트가 공존하는 이 작은 디테일 하나에서도 한국 사회 특유의 유연함이 묻어나는 순간이었죠. 이날 밤 안나는 올리브영에서 나름 알찬 쇼핑을 했다고 밝히는데요. 매장 직원이 적극 추천해준 클렌징 젤부터 친구가 추천해준 펩타이드 세럼, SNS에서 유행하는 눈가 온열 마스크, 그리고 요즘 화제라는 국내 브랜드의 시트 마스크까지 하나하나 골라 담았습니다. Az önce Olive Young'dan abartılı olmayan ufak mütevazı bir alışveriş yaptık. Öncelikle şu yüz yıkama jelini çok önerdi oradaki satışçı kız. Benim karma cildim var ve böyle bir ikili pakette satılıyordu. Kore'de bestseller'mış, o yüzden bunu bir deniyor olacağım. Ayrıca bir arkadaşım bu peptit serumunu önermişti. Ben de baktım dokusu gerçekten mükemmel. Hatta yanında böyle bir işte nemlendirici krem ve ufak boy serumu geliyordu. O yüzden bunu da aldım. Böyle bir göz ısıtıcı maskeleri vardı. Gerçekten çok ilginç. Denemek istiyordum. Birkaç kez TikTok'ta görmüştüm. Bundan da aldım. Çok meşhur olan bu kağıt maskeleri bir çeşit aldım Biodance markasının. Bakalım nasılmış. Deneyeceğiz bu akşam. 과장이나 유명세보다도 실제 써본 사람의 추천을 믿고 하나씩 골라내는 모습에서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올리브영은 한국 여행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요. 한 매장 안에서 세안제부터 스킨케어, 마스크팩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쇼핑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시차 적응에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한 걸까요? 다음 날 가족은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말았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하루 일정을 시작한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의 한 고궁이었습니다. 고궁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안나는 근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부터 구매합니다. İçinde kredi kartı olmuyormuş. T-Money Card diye yerel bir kart varmış. Onu şimdi bir convenience store'dan alacağız. Anladığım kadarıyla 3000 Kore para birimiymiş. Ve onun üzerine de aynı Türkiye'deki mantıkla para yükleyip kullanıyor olacağız. 신용카드로는 버스 요금을 낼 수 없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했지만 3,000원짜리 교통카드에 필요한 만큼 충전해서 쓰는 시스템이라는 걸 금세 이해하고 적응하는데요. 마치 튀르키예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낯설지만 금방 익숙해지는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10분 남짓 걸어 도착한 국립민속박물관. 입장료는 두 사람 합쳐 6,000원, 유로로 환산하면 5유로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Da 6000 Kore para birimi verdik. Yani yaklaşık 5 euro gibi bir ücret. Sanırım bugün bir önemli gün. 게다가 마침 방문한 날이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여럿 마주치는 뜻밖의 행운도 누렸습니다. 박물관 근처에 자리한 한옥마을까지 둘러본 가족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근처 가게에서 시원한 음료를 하나 사두는데요. 다양한 커피와 차 중에서 원하는 재료를 골라 얼음과 함께 갈아 마시는 방식의 음료였습니다. Bu buzumuzu aldık ve böyle paketler içerisinde istediğiniz kahve veya ice tea veya içecek çeşidini alıyorsunuz. Buzla karıştırıp içiyorsunuz. Ve anladığım kadarıyla burada çok popüler çünkü gerçekten çok fazla çeşit var. 살짝 달게 느껴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한 가족은 잠시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대형 쇼핑몰 롯데월드몰로 향하는데요. 푸드코트에 자리를 잡은 가족은 현지 맛집으로 알려진 한 식당에서 고기가 들어간 진한 국물 요리와 새우 만두를 주문합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은 안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지는데요. Yanında da kaşığıyla geldi. Biraz da etinden ve makarnasından gelecek şekilde denemek için yeterli. Hadi bakalım afiyet olsun. Hafif bir tadı var, öyle ağır değil. Ve genel anlamda da işte soğanın ve etin tadı geliyor. Güzel yani, afiyet olsun. Etli çorbasını gerçekten beğendik. Yani ben bu kadar beğeneceğimizi tahmin etmemiştim. Şu an ikinci kasemi içiyorum. Lia da biraz eriştelerinden yiyor ve dumpling yedi. Etlerini yine attı. Bir de yemekten önce böyle turşu ve salata geldi ikram olarak. Ve şöyle termosun içerisinde de jasmine tea ve su geldi. Yani gerçekten çok keyifli bir ortam diyebiliriz.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에 이 정도로 마음에 들 줄은 몰랐다며 감탄하는 그녀. 한 그릇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미 두 번째 그릇을 비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까지 합니다. 딸 리아 역시 만두는 남기고 면과 고명만 쏙쏙 골라 먹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밑반찬으로 김치와 무절임 같은 절임 채소가 함께 나왔고 보온병에 담긴 제스민 차와 물까지 서비스로 제공됐다는 사실인데요. 메인 요리를 주문했을 뿐인데 반찬과 차까지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모습은 유럽의 외식 문화에 익숙한 이 가족에게는 다소 낯설면서도 감동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물조차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흔하고 밑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당연하게 제공되는 이 넉넉한 인심이야말로 한국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식사 문화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찬 오후를 보낸 가족의 발걸음은 이제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으로 향합니다. 이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홍대. 대학가 특유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이 거리를 걸으며 안나는 문득 독일 인근에 있는 한 대학 도시를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Evet, Kore'deki son akşamımızı Hongdae bölgesinde değerlendirmek istedik. Burası üniversiteye yakın olduğu için gerçekten çok genç bir ortam. Gençlerin bulunduğu, inanılmaz çok sayıda mağazaların olduğu ve Korean barbekünün de çok fazla bulunduğu restoranlar var. Bana birazcık Eskişehir'i anımsattı. 매장도 많고 한국식 바비큐 식당도 정말 많다며 신기해하는 그녀. 미리 평점을 확인하고 찾아간 고깃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긴 가족은 가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고기의 신선도와 품질만큼은 기대 이상이었다는 만족스러운 평가를 남기는데요. Puan yorumu olan bir yere gittik. Ve fiyatı da nispeten uygundu. Gerçekten çok beğendim. Et tazeydi, kaliteliydi. Şimdi de tatlı yiyoruz, kahvemizi içiyoruz. Bugün Seul'daki son günümüzdü. Yarın da rotamız Japonya'ya doğru gidecek. 디저트와 커피까지 곁들이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합니다. 원래는 일본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경유지였을 뿐인 서울이었지만 공항철도의 편리함부터 바닥에 켜지는 신호등 하나, 별다른 요구 없이도 넉넉하게 차려지는 밑반찬 한 접시까지. 이 짧은 며칠 동안 이 가족의 카메라에는 유독 작지만 세심한 배려로 가득한 장면들이 유난히 많이 담겼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도 이렇게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라는 사실은 유럽에서 온 이 가족에게
서울을 그저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풍경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가족에게는 이토록 특별한 경험으로 남는다는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따뜻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진심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